다기로부터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살구민 금 키우기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요. 사실 저는 살구민 금에 관한 주제로 많은 영상을 제작을 했었어요. 그만큼 제가 좋아하는 다육이기 때문에 많이 사게 되고 많이 키우게 되니까 자연스레 영상에도 많이 등장을 했었습니다. 살구민 금을 어떻게 하면 잘 키울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많은 시청자님들의 어떤 그런 그 방법들도 제가 영상을 통해서 많이 소개를 해드렸었습니다. 키우는 방법은 각자 이렇게 조금 달라요. 제가 그 방법을 취합을 해보니까 약간 다른 방식으로 서로 키우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 테이블에 나와 있는 살구민 금을 한번 살펴보시면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베란다 안쪽에서 그야말로 금답게 키웠더니 이렇게 됐어요. 요렇게 지금 이거 완전 웃자란 거거든요. 처음에 살 때부터 얘가 수영이 요런 수영이었어요. 밑에 아기를 키우고요. 여기 이쪽에 로제트가 있었는데 요거를 거리대에 못 내놨더니 요렇게 웃자랐더라고요. 그래도 생장등 밑에 있었습니다. 요 살구민 금은 어떤 사연이 있는 살구민 금이냐면 현아다육님이 매니아다육을 구매를 했을 때 그때 요 녀석이 딸려왔었는데 저에게 현아다육님께서 선물을 해주신 살구민 금이에요. 요거 화분도 참 예쁘죠? 그리고 나머지는 제가 2020년 2월에 진짜 너무 이 살구민 금이 좋아가지고 많이 샀을 때 그때 구입했던 녀석들이에요. 저하고 벌써 1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렇게 다져졌는데요. 얘랑 거의 비슷한 시기에 들어왔는데 얘는 어디에 있었냐면은 거리대 진짜 손이 안 닿는 곳에 여름 내내 물 한 방울 못 먹고 하우스 커버가 덮여져 있는 상태로 이 살구민 금은 있었고요. 얘는 그래도 제 손이 조금 자주 닿을 수 있는 곳, 그러니까 난간, 그러니까 거리대 끝대 쪽에 있어서 제가 영상에도 자주 보여드렸었는데 얘는 그러니까 튀는 빗물도 먹고 제가 이제 가끔가다 주는 약물도 먹고 빗물도 먹고 물도 먹고 하다 보니까 물을 좀 먹으니까 세상에 똑같은 거리대에서 컸는데도 이렇게 약간 웃자랐어요. 요 화분은 이거 코코넛 화분이라 그래가지고 물 마름은 아주 좋은데 모양이 흐트러져 가지고 얘가 조금 별로더라고요. 그래서 요 화분을 지금 하나로 다 분갈이를 할 계획인데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살구민 금은 조금만 키우면 목대가 이렇게 많이 생깁니다. 그랍토베리아라고 해가지고 얘네들이 에케베리아하고 그 다음에 그랍토페탈룸 속하고 교배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목대가 이렇게 긴 목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살구민 금은 그랍토베리아 티튜반스라고 하는 학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티튜반이라고 하는 학명은요 백모단과 같은 학명을 씁니다. 백모단을 제가 키워봤었는데 백모단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얘보다 얼굴이 훨씬 더 예뻐요. 이 살구민 금은 색감이 예쁜 거지 얼굴 생김 자체가 잘생긴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백모단은 햇볕에 달달 구우면 정말 장미 얼굴처럼 정말 예쁘게 크거든요. 제가 백모단 정말 예쁜 걸 키우다가 보냈어요. 너무 아쉬워요. 자, 이렇게 백모단과 같은 학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 녀석도 백모단에서 어쩜 그 다른 품종으로 백모단의 금에서 백모단 중에서도 같은 품종이지만 외형이 서로 다르면 또다시 거기에서 다른 품종으로 이렇게 유통을 하고 판매를 하거든요. 어쩌면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면 판매를 하시는 분들도 백모단하고 살구민 금이 학명이 똑같다는 걸 잘 인식을 하신다기보다는 완전 그냥 다른 개체로 이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왜냐면 외모가 좀 많이 다르거든요. 살구민 금이 목대가 훨씬 잘생겨요. 백모단보다는. 백모단은 그래도 약간 땅바닥에 붙어있는 타입이거든요. 어쨌건 그런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자, 살구민 금의 이 쌩얼이 과연 백모단하고 똑같냐? 안 닮았어요. 살구민 금의 쌩얼은 용월에 조금 더 가까운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학명이 백모단하고 똑같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데 백모단은 용월과 정야의 교배종입니다. 살구민 금은 국민다육이고요. 한포트 외두, 요 한포트 외두의 얼굴, 그러니까 목대가 없이 애기들은 2,000원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가격대가 굉장히 만만합니다. 그래서 제가
장암 그 다육산방이라는 곳에서 살구미 금을 정말 예쁜 애들을 2,000원에 많이 판매를 했어요. 그 당시에 가격대가 살짝 내려가 있었고 다른 데서는 그 이상의 가격을 판매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너무 싸게 판매를 해갖고 제가 그때 살구미 금을 엄청 많이 구매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많이 사고 또 적심도 해보고 싶으니까 적심해서 군생으로 만들어서 키우고 해갖고 살구미인 금이 제가 지금 요렇게 많은 거예요. 처음에 금을 키울 때요, 제가 예전 영상에는 다른 분들이 금을 키우는 방식을 소개를 한 영상이 있어요. 2020년 초반대에 그러니까 제작을 한 영상에는. 그래서 그렇게 키우기 도전을 했었는데 그 당시는 2020년 2월이고 3월이고 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성장이 둔화되고 색감은 예쁠 때잖아요. 그래서 베란다 안에서 또 키울 수밖에 없었고 그 추운데 거리대에 바로 못 나가잖아요. 그랬다가 그렇게 키우다 보니까 여름과 이제 늦봄하고 여름을 지나면서 얘네들이 미워지기 시작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처음 이제 금 키울 때는 일반적인 금 키우기로 반그늘에 키우면서 웃자람을 많이 좀 경험을 했습니다. 금도 금 나름이라는 것을 살구미인 금을 키우며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농장에서는 살구미인 금을 반그늘에 키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농장도 살구미인 금을 다른 일반 다육이 창하고 구별하지 않습니다. 농장은 하우스가 있고 그 하우스의 천장에 이제 차광을 하면서 다육이들 차별을 두질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을 사실 농장에서는 반그늘에서 키워본 적이 사실은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금이기 때문에 반그늘에 키워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먼저 이렇게 살구미인 금을 구매를 하는 팁을 제가 드리자면은 많이 사봤으니까요. 자, 2,000원 다육이는 어떠냐면 얘네들도 보면요, 얘네들 작잖아요. 목대 보세요. 목대 애기가 아니에요. 이 정도 목대 묵으려면 몇 시간 필요하거든요. 자, 얘네들도 애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요래봬도 조그맣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구매하는 2,000원짜리 화분은 요런 목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렇게 2,000원짜리 그 살구미인 금 4개 사지 마시고요. 10,000원짜리 그냥 얼굴 4개 군생 사세요. 조금 작은 거 있더라도. 저는 그걸 추천드려요. 군생 그냥 차라리 그냥 요거 그냥 4개 사서 합식하지 마시고 군생으로 구매를 하시기를 추천드려요. 같은 가격이니까. 그리고 목대는 목지라가 된 애들을 사야 되는데 목지라 이미 아시겠죠? 자 나무처럼 이렇게 된 애들을 사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 거 추천드리고요. 2,000원짜리 애기를 사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절반에 가까운 실패를 하시게 될 거예요. 그거 각오하시고 시작하셔야 돼요. 제가 그랬거든요. 엄청 많이 실패했습니다. 목대가 쑥 올라오면 줄기썩은병이 와도요. 근데 자 무슨 얘기냐면 요런 다육이들은 줄기썩은병이 오면 중간에 꺾여요. 그렇기 때문에 상단을 살릴 수가 있답니다. 그런데 2,000원짜리 애기들은 워낙에 땅바닥에 포트가 딱 붙어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다 쏟아지고 전부 다 실패해요. 그러니까 살구미인 금은 이왕 사실 때는 목대가 좀 길고요. 군생으로 구입을 하셔야 설령 한두 개가 실패를 해도 상단을 살려서 계속 번식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절은 봄보다는 가을 구매를 추천드립니다. 얘네들이 웃자라기 좀 좋아하기 때문에 날씨가 선선할 때 구매를 해서 가을, 겨울, 봄을 지나서 약간 목대가 목질화시키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봄에 구입을 하면 봄하고 여름에 폭풍 성장을 하면서 목대가 야리야리해지고 줄기썩은병이 많이 옵니다. 분갈이는요, 저는 살구미인 금은 항상 거리대에서 키우기 때문에 배양토 배합을 보통 배합으로 합니다. 뭐 70% 정도로. 마사를 70% 정도로 넣는데 살구미인 금 옷자라지 않게 베란다 안에서 키우기 위해서는 마사 성분의 함량을 훨씬 더 많이 높여야지만 되고요. 물은 정말로 1년에 3번만 준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농담이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리대에 늘상 나가 있어요. 얘 빼고 다 나가 있었는데 얘도 이제 합식을 한 다음에 내보낼 거예요. 그래서 늘상 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 상토 성분을 보통 다육이 비율하고 똑같이 해가지고 어느 정도 보수성과 보비성을 높여서 적당히 성장을 하고 자구도 적당히 내어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겁니다.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베란다 안에서만 키우신다면 마사의 비율을 80% 이상 정도 높여서 분갈이를 하시고 물은 절대적으로 아껴서 주셔야 됩니다. 햇볕. 자, 이 햇볕은요, 그 살구미인 금은 햇볕을 아주 많이 필요로 하는 다육입니다. 화상도 잘 입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 금기가 날아간다 하는데요. 지금 이렇게 보면은 금이 약간 날아간 것 같죠. 왜냐면은 지금 전체적으로 완전히 분홍빛, 살구빛을 내고 있으니까 살짝 날아간 것 같긴 하지만은 얘네들 보면 또 그렇지도 않고요. 요 녀석도 마찬가지예요. 요 녀석도 지금 금 성분은, 금의 그런 어떤 발현은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경험을 해보면 살구미인 금처럼요, 요렇게 크림색으로 금이 강한 요런 다육들은 화상에 아주 강하고 물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베라하긴즈 금도 그렇고요, 마커스 금도 그렇고, 루페스트리 금도 얘네들이랑 분위기가 비슷한데 걔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거리대에서 요 살구미인 금들을 다 키워요. 직광도 보여주고요. 여름에는 차광을 했었지만, 제가 여름 차광을 하는 거는 뭐 과한 그 햇볕 양도 있지만은 부전나비 때문에 그런 게 많았거든요. 그만큼 해가 많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심지어 하우스 안에서도 요 녀석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웃자람이 있었죠. 햇볕은 많이 보여줄수록 좋습니다. 베란다 안에서 이렇게 예쁜 애를 가져가서 키운다 하더라도요, 3, 4개월도 안 돼서 곰방 생장점 주변으로 웃자람이 요렇게 생기실 거예요. 자, 물을 주는 이제 관수에 관해서는요, 물을 찾지 않는 다육이 중에 으뜸인데, 얘네들 백모단도 마찬가지예요. 백모단도 마찬가지고 살구미인 금 얘네들도 마찬가지지만 거의 물을 찾지 않습니다. 키워보니까 백모단도 꿍쩍도 안 해요. 물 한 달, 두 달 안 줘도 입장에 주름 하나 안 생깁니다. 많이 주면 거리대에서도 웃자라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만 준다라는 생각으로 거리대에서도 관수 그렇게 해주셔도 충분합니다. 부모가 용월과 정야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충에 관한 정보는요, 깍지가 생겨요. 지난 봄에 맨 처음 제가 깍지라는 거를 맨 처음 만난 게 살구미인 금에서 봤어요. 제가 진짜 그때 심장이 막 벌렁벌렁 거려갖고 저희 아이한테 머리니 발견한 것 같은 그런 충격과 쇼크였어요. 자, 그래서 깍지 잘 생기니까 살충 정기적인 살충도 키우기에 도움이 되십니다. 질병에 관한 정보는요, 목대가 고사하는 경우가 아주 많이 옵니다. 무름병인지 줄기 썩은 병인지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전문가들도 구별 못해요, 사실은. 분갈이 후나 여름 즈음에 특히 줄기 썩은 병이 많이 와서 줄기 가운데가 고사를 해갖고 말라서 이렇게 훅 꺾여요. 그러면은 이 병이 그래도 다행히 막 진전되진 않더라고요. 그럼 상단을 딱 잘라갖고 상단만 다시 살리면 돼요. 저는 살구미인 금을 가져와서 거의 3분의 1을 줄기 썩은 병으로 보냈는데, 그거는 모주하고 밑에만 보낸 거지 상단은 다 살려냈어요, 또. 그래서 살구미인 금이 거의 제가 산 개수 그 이상으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갈이를 할 때 살균제를 섞거나, 저는 이제 살균제를 아예 용토에다 섞거나 살균 방제에 조금 신경을 써주셔서 목대가 썩은 병이 이제 말라 비틀어지는 그런 현상이 오지 않게 관리하시면 됩니다. 제 경험상 봄에 사서 분갈이하고 거의 3분의 1에서 2분의 1 정도 사이로 정말 많이 실패를 했습니다. 뭐 엄격하게 실패는 아니지만 어쨌건 그렇습니다. 저는 살균에, 요번에는 요 살구미인 금들은 살균에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려고 해요. 제가 분갈이 하면 꼭 그 증상들이 나타난다는 거를 경험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분갈이 대상 기피 1호가 살구미인 금이거든요. 얘네들 진짜 하고 싶지 않고요. 그 다음에 분갈이 대상 기피 1호가 연봉입니다. 같은 증상이 와요. 근데 또 연봉은 희한하게 줄기만 썩어서 고사하는 게 아니라 생장점까지 다 타고 올라와갖고 완전 말라 삐뚤어져 죽습니다. 약간 좀 다른 그런 질병 형태를 보입니다. 번식은요, 살구미인 금은 잎이 만지기만 해도 떨어집니다. 정말 잘 떨어져요. 그래서 잎꽂이를 본의 아니게 많이 하지만 크다가 다 녹아서 없어집니다. 거의 성공하는 것이 없어요, 살구미인 금은. 그래서 예전에 제가 막 살구미인 금 번식하는 재미에 빠져가지고 막 정신없이 했을 때 다른 분들이 하지 말라고, 그거 갖다 버리라고 그러신 댓글 보고 아니 왜 그러시나 했더니 제가 키워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아유,
이게 시간과 정성, 노력, 사람의 화를 돋웁니다. 이 살구미인금 입고지가. 올금이며, 올금이라는 뜻은 여러분, 얘가 올금이에요. 얘는 못 살아요. 얘가 이 모주하고 기저에서 분리되잖아요. 얘는 자체적으로 광합성을 못하기 때문에 영양분 못 만들어내거든요. 그래갖고 모주랑 떨어져서 얘 만약에 적심하면 얘는 100% 사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금으로 나오는 입고지는 거의 다 실패고요. 반드시 녹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다육이든 금 다육이를 구매를 하실 때에는 금 성분이 물론 들어가야 예쁘죠. 볼그레하고 노리끼리 하니 예쁘지만 녹 성분이 많이 있어야 요 다육이들이 광합성을 하면서 성장도 어느 정도 해가면서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이 녹 성분이 좀 있는 다육이를 고르셔야 합니다. 아기는 아주 잘 나오지만 성체로 키우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적심을 그래서 추천드립니다. 근데 적심은 또 적심하시려고 하면 요런 거 적심하시면 안 되고요. 적심이 목적이다 하면 애기 다육이를 사세요. 애기 다육이를 사서 지금 요 녀석들은 하기가 힘들지만 얘도 부적합해요. 왜 부적하냐면 이게 지금 여기 그 목대가 너무 길기 때문에 부적합합니다. 만약에 얘가 요 정도 되는 사이즈라면 요 정도에서 적심을 해서 여기 하면은 보통 작게는 2개, 뭐 많게는 3개, 4개 정도 나와서 군생을 만들어 줄 수 있고요. 살구미인 금 같은 경우에는 금에도 불구하고 성장 속도가 다른 애들보다는 약간 빠른 편이니까 살구미인 금 번식은 적심을 추천드리고, 적심을 하기 위해서는 애기 다육이를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뭐 군생 그런 거 사셔갖고 또 자르고 그러시지 마시고요. 특징적인 면이 이 살구미인 금의 어떤 특징이 있다고 하면 좀 말씀드렸었지만 요약을 하자면 잎이 잘 떨어지고 목대가 잘 고사를 하고 물을 극도로 아껴서 주시면 되고, 이 목대 고사를 막기 위해서 살균의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되고, 통풍은 기본적으로 다 기본이에요. 통풍은 기본이고 햇볕을 아주 많이 보여줘야지만 살구미인 금을 예쁘게 키울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다부떼기 정말 많이 키워봤어요. 살구미인 금 다 해봤죠. 입고지도 해보고 적심도 해보고 뭐 모든 분들이 다 해보셨겠지만은 정말 뭐 이렇게도 키워보고 저렇게도 키워보고 했는데, 살구미인 금의 가장 핵심적인 팁은 햇볕이에요. 엄청난 양의 햇볕을 그냥 보여주면 예쁘게 큽니다. 그래서 뭐 금이 뭐 없어질까, 뭐 금 안 없어져요. 금은 안 없어지고요. 얘는 오히려 햇볕을 많이 보여주면 녹이 없어집니다. 다른 애들은 녹 올라오잖아요. 얘는 녹이 없어지고 그냥 색깔이 다 요렇게 그냥 홀라당 다 요런 색깔로 변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대신에 베란다 안에서 고이고이 키웠던 애를 어느 날 갑자기 한순간에 거리대 밖으로 내몰면 화상을 입을 수도 있겠죠. 화상이 아주 강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은 조금 신경 쓰세요. 왜냐면 저는 감당할 그 자세가 되어 있어요. 화상 입어도 나는 감당할 수 있다. 얘 사고 나서 한 번도 거리대에 안 나갔는데 요번에 거리대에 나갔거든요. 그래도 화상 안 입었어요. 지금 거리대 나간 지가 얘가 한 일주일 정도 됐는데 화상 하나도 안 입은 상태에서 합식하려고 지금 다시 제 베란다 안으로 들어왔답니다. 오늘 살구미인 금 키우기 이야기 제가 해드렸고요. 나름 제가 조금 살구미인 금 키우는 거는 자신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얘가 제일 안습이죠.